봅시다. 자, 이제 대리 파트 할 차례죠. 맞습니까? 자, 우리가 대리 파트고, 페이지는, 자, 몇 페이지냐면은, 142페이지. 맞습니까? 네, 거기에. 자, 파스노트는 이제 20페이지 펴면 됩니다. 20페이지. 네, 20페이지. 뭐 21페이지 됐으면 21페이지 봐도 돼요. 네. 자, 대리 제도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대리가 뭐예요, 대리? 뭐 차장, 대리 이런 게 아니야. 알겠죠? 과장 이런 거 아니고 대리가 뭐냐면은 나를 대신하는 사람이죠. 맞습니까? 자, 내가 너무 바쁘니까 내 거 좀 팔아줘.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잖아. 여러분 일하러 가야 되고 그거 팔려면은 맡겨놓잖아. 맞아요? 자, 그럼 이 사람이 뭐라고요? 대리인입니다. 내가 권한을 줘가지고 팔 수 있는 기회를 주는 거. 자, 그래서 이 갑이 본인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대리 파트가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게 100% 나오는데 작년에 33회 때 4문제가 나왔습니다. 4문제가. 32회 때는 3문제. 그래서 이제 평균 3문제 나옵니다. 3문제. 제일 적게 나왔을 때 2문제 나온 적이 있어요. 근데 거의 3문제다. 그래서 보통 몇 문제 나온다? 3문제가 나온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정도 중요하다. 민법 총칙 파트에서 대리가 가장 중요하다. 무슨 말이죠? 자, 봅시다. 그래서 이 갑이, 우리가 이제 갑을병이라거든. 갑이 을에게 부동산을 매매하고 다시 병이한테 매매했다. 이렇게 됩니다. 항상 시험 문제 나오면 갑을병. 아시죠? 그래서 갑을병. 갑을병은 알고 있죠? 갑을병. 한자 알잖아, 갑을병. 우리 한자 시험에 나오는 건 뭐예요? 갑을병. 그 다음에 다 쓰고 난 다음에 뭐 합니까? A, B, C 나옵니다. 일단 갑을병 쓰고 난 다음에 병인이 다시 A에게 넘기고 이렇게 나오거든. 무슨 말이죠? 갑을병 A, B, C 이렇게 갑니다. 무슨 말이죠? 네, 그래서 이렇게 된다. 갑이 본인이에요. 본인이 뭘 갖고 있냐? 요 X 부동산을 갖고 있는데 한 1억 합니다. 자, 그래서 요 부동산을 네가 좀 팔아두가. 요 부동산의 매각에 대한 뭐를 준다고? 대리권을 수여합니다. 이걸 뭐냐면 수권행위를 합니다. 그래서 대리권을 수여해요. 그럼 대리 권한을 받은 을이, 이 사람이 대리인이죠. 대리인이 자, 여러 사람하고 야, 이거 부동산 판다더라. 예?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뭐야? 금매. 서울에도 지금 뭡니까? 2년 전 가격으로 떨어졌잖아요. 울산에도 좀 떨어질 가능성이. 지금 뭐 팔라고 내놨지만 사는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맞죠? 지금 그런 상황이다. 자, 서울에도 지금 2년 전에 가격이 떨어졌어요. 지금 봤을 때는 부동산 그 전문자들이 이제 우리가 뉴스 보면 그걸 좀 보는데, 저도 유튜브 이거 좀 보는데 보면은 내년 하반기 되면 더 떨어질 것이다. 초반기하고 그때가 최고 떨어질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금리가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요번에도 지금 올라가기로 예정돼 있거든요. 여러분 지금 잘 아시는지 모르겠지만은 지금 취소 차량이 엄청 많아요. 차 있자, 차. 젊은 사람들은 뭐합니까? 나이 좀 드신 분들은 뭐합니까? 돈을 일시금 주고 사죠. 할인받아가. 봐라, 안 사봤구나, 그렇게. 돈이 별로 없다는 얘기입니다. 돈 많은 사람도 산다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떻게 했냐면, 할부 대금이 있잖아요. 지금 몇 프로냐면은 12%, 13%예요. 그러면 차를 한 개 산다. 3천만 원 사는데 2천만 원 대출인데 그 이자가 얼마라고? 12%, 13%라니까. 담보 대출 더하기 5% 하거든. 차량 할부 대출은. 한번 사보세요. 알죠? 이거 차 살 때도 언제 사야 된다고? 저금 때 사야 돼요. 이자 없을 때. 그러면 이자가 없을 때 누가 유리합니까? 상사이지. 그래서 옛날에 차 안 팔리고 이러면은 뭡니까? 무이자로 이렇게 상용자동차 같은 경우 옛날에 한 번 있잖아. 무이자로 뭡니까? 차 살 수 있도록 해준다고 그랬잖아. 기억나요? 아, 그러겠습니다. 그럼 누구한테 유리하다? 채무자 유리한 겁니다. 이제 한 개가 안 되니까. 온 것마다 갚으면 되니까. 무슨 말이죠? 지금 근데 차량 취소가 막 나와요. 돈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그 취소하는 물건을 사는 거라 이제.
이제 5% 이상 7%막 이렇게 할인받아 사요. 무슨 말이죠?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 지금 어떤 상황이냐? 그래서 이제 팔아달라고 한다. 그래서 이 대리인 데리고 받은 사람이 요 병을 찾아가지고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요게 이제 뭐냐면 대리행위입니다. 요 법률 행위를 했다. 법률 행위. 요게 이제 무슨 행위냐면 법률 행위예요. 법률 행위. 자, 법률 행위인데 대리 파트니까 뭘 한다? 대리 행위를 한다. 앞으로 오세요, 앞으로. 네, 앞으로. 자, 원래 저쪽으로 앉지 않나요? 뭐, 하여튼, 자 봅시다. 네. 그래서, 원해서 매매, 법률 행위를 했다, 대리 행위 했다. 그러면 효과가 누구한테 가느냐? 효과가 본인에게 기소되는 겁니다. 이게 대리제도예요. 본인이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줬는데 이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 병하고 매매 계약을 작성한다. 법률 행위를 하면, 대리 행위를 하면은 그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간다. 마치 각각 병이 계약한 것과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게 무슨 제도다? 대리 제도다 이 말이야. 자,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 이게 이제 어디냐면 114조에 이렇게 규정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했는데 대리권 받은 을이 상대방하고 대리를 하면은 효과가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본인에게 가는 게 대리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대리권을 수여를 하고 두 번째 대리 행위를 하면 효과가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간다. 이게 대리의 삼면 관계 이렇게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네, 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내 X분만 팔아도 내 차 좀 팔아도 이렇게 맡기잖아. 그럼 그 사람이 가서 매매하고 판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 효과가 마치 각각 병과 계약하는 것 같은 효과가 생기는 게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다 이 말이에요. 이 대리제도가 활성화되는 이유가 뭡니까? 옛날 같으면 우리가 직접 가서 할 수 있는데 우리가 지금 뭐 하고 있어요? 일하고 있잖아. 바쁘니까 어떻게 팔아달라 하는 거지. 그래서 전문 파는 사람이 누굽니까?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겠죠. 네? 엄밀히 따지면 대리는 아니지만은 거의 비슷한 상황이라고요. 대리 파트에서 나오는 다른 파생된 상품이라고. 대리 제도가. 우리가 이제 중개가. 무슨 말이죠? 일정 고난도 주잖아. 맞죠? 근데 차이점이 뭔데요? 중개만 해줬지 직접 계약서 쓰지는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개사가 뭐라고요? 대리인이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대리인은 직접 계약서 쓰는 애예요. 법률에 하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알겠어요? 그래서 시험 문제 나왔어요. 우리 시험 말고 중개사 시험에 공인중개사는 대리제도 대리다. 대리제도에서 말하는 대리다. 틀립니다. 대리인 아닙니다. 직접 계약서를 작성하는 사람이 대리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한다. 우리가 지금 일반적으로 뭡니까? 요 대리를 최근에 쉽게 볼 수 있는 게 뭐예요? 대리운전 들어봤어요? 대리운전? 자, 또 술도 안 드시는 거 아니야? 대리운전 한번 물어볼게요. 내 차인데 뭘 주는 겁니까? 술을 한 잔 먹었으니까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지. 한번 쉽게 보면 알아. 내 차 준 거야? 아니잖아. 차 준 게 아니고 뭡니까? 운전할 수 있는 권한을 준 거야. 얘한테 뭘 주는 겁니까? 이게 대리권 수여하면서 권한을 준 거야. 권한. 할 수 있는 뭘 준 것이다? 권한을 준 것이다. 됐어요? 네,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래서 대리운전 기사도 뭡니까? 고까지 갈 수 있는 뭡니까? 운전해가 가잖아. 가고 나면 내가 뭐 줍니까? 돈 줍니까? 안 줍니까? 주잖아. 얘도 팔아달라는데 팔아줬다. 그럼 돈 줘야 되죠? 권리도 있고 의무도 있게 됩니다. 자, 이게 뭡니까?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란 말이에요. 내가 사회가 복잡 다양해짐으로써 내가 직접 어떠한 법률행위 할 수가 없을 때 대리인을 선임해서 대리인에게 행위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게 대리제도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요? 됐어. 여기까지 이해된대요. 이게 이제 가장 기본적인 내용입니다. 이 효과까지. 자, 그러면 책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책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디로 가느냐? 142페이지로 갑니다. 142페이지. 대리의 의 나와 있습니다.
대리란 타인의 본인을 위하여 법률 행위를 하거나, 자, 타인의 본인을 위하여, 자, 타인이 누구냐면 대리인입니다. 대리인이 본인을 위해서 법률 행위, 매매 계약을 했다 이 말입니다. 하거나 의사표시를 수령함으로써 그 법률 효과가 직접 누구에게 생기게 하는 거다. 본인에게 생기게 하는 제도가 대리 제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대리의 종류 시험에 안 나오는데 간단하게 볼게요. 갑이 을에게 뭡니까? 대리권을 수여해가지고 을이 대리인 되는 게 있어. 이게 임의 대리인이야. 근데 갑이 미성년자야. 을이 뭡니까? 을이 법정 대리인이야. 자, 여러분이 뭡니까? 자녀가 미성년자면은 여러분은 뭡니까? 자녀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뭡니까? 법정 대리인이야. 법으로 정한 대리인. 알겠죠? 그러면 만 19세가 될 때까지 누가요? 부모님은 법정 대리인의 책임을 지는데 나중에 뒤에 가면 배웁니다. 무과실 책임입니다. 이 작년에 시험, 올해 시험이죠. 올해 시험 나왔어. 법정 대리인은요, 무슨 책임이다고? 무과실 책임입니다. 모든 책임 다 집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의 자녀가 대학교, 고등학교 다닐 때, 중학교 다닐 때 사고를 쳤다. 누가 불려갑니까? 법정 대리인 불러가죠. 법정 대리인. 부모가 법정 대리인이야. 무슨 책임이다고? 무과실. 이 시험이 작년에, 올해 시험 나왔다고, 올해 시험에. 예? 법정 대리인은 모든 책임을 진다. 정답입니다. 이게 어디냐면 122조에 보면 나와 있어. 알겠죠? 그래서 됩니까? 뭐가 될 때까지? 만 19세가 될 때까지 법정 대리인은 책임을 집니다. 근데 웃긴 거는 성년이 돼도 또 용돈 주고 합니다. 지가 알아서 그럴 줄 알았는데. 등록금도 다 내주고, 맞죠? 법정 대리인 기간이 연장되는 거야. 그런데 법상으로는 걔들은 뭐예요? 이제 성년자가 되면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맞죠? 모든 책임을 이제 지다가 그다음부터 누가 직접 책임져? 걔들이 직접 책임집니다. 대학생들이 뭡니까? 다단계 업체에 사인하고 이랬다. 다 책임진다, 지가. 근데 결국에 또 누가 데려가서 변제를 해줍니까? 부모님이 다 해주지만, 맞지? 책임은 법적 책임 없어요, 여러분은. 돈 빌리고 잘못돼도 전부 다 누가 책임이다고? 그렇지. 여러분 자녀가 다 책임이다고, 이제. 뭐가 되면? 성년자가 되고 나면. 아시죠? 그래서 민법을 배워야 돼. 나중에 민법을 가르치세요. 알겠죠? 야, 법에는 이렇게 되면 모든 책임 다 진다. 알겠죠? 교양 과목도 법을 좀 전공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자, 하여튼, 그래서 이제 이 법을 좀 알아놓으면 좋아요. 자, 그래서 공인중개사 공부하라는 얘기는 아니고, 민법은 이제 내가 봤을 때는 이 국민들이 대부분 이 민법을 공부를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 민법이 가장 기본입니다. 개인 간의 다툼 생기거나 이렇게 할 때. 이 법을 알아야 얘기를 해주지. 네? 자, 그래서 그렇게 된다. 그래서 대리제도라는 게 뭐냐? 본인이 대리인에게 대리권을 수여하면, 팔아달라고 하면 얘가 팔아줬다. 그럼 마치 갑과 병이 계약한 것 같은 효과가 생기게 하는 게 무슨 제도다? 대리제도다. 근데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수여를 받으면 무슨 대리인 얘가? 임의 대리인. 근데 부모님 같은 경우는 무슨 대리인? 임의 대리인이고 법정 대리인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성년자가 될 때까지 무슨 대리인입니까? 법으로 정한 대리인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능동대리, 수동대리 나오는데 이거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간단히 볼게요. 본인으로부터 대리권을 받아서 행위를 하면 무슨 대리? 능동대리. 능동대리.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아서 이렇게 하는 경우. 얘가 이제, 야, 내가 얘 대리권 줄 테니까 너가 둘이 계약을 해. 이래가지고 얘한테 표시를 했어. 얘가 이제 와서, 야, 니 대리인이라면 내하고 계약하자. 상대방으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를 받으면 뭐라고요? 이게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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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험에 안 나옵니다. 알겠죠? 안 나옵니다. 임의대리, 법정대리 나와도 수동대리, 능동대리는 안 나옵니다. 자, 다시 본인으로부터 대리권 받아서 행위를 하면은 무슨 대리? 글자 보세요. 그렇죠? 니은자 아니야? 능자. 능동대리, 능동대리. 에? 상대방 받아서 들어와서 무슨 대리? 수동대리. 됐죠? 이해 안 되면 버려.
안 나옵니다. 절대. 그 다음에 세 번째 갑시다. 유권대리와 무권대리. 유권대리는 뭔데요? 대리권을 수요를 해가, 이 수요자입니까? 대리권 수요를 해가지고 행위를 하면 유권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팔아 제꼈다. 이름이 무슨 대리입니까? 무권대리. 오케이? 그래서 시험 문제 내면은 쫙 잘라서 두 문제 이렇게 냈어. 알겠어요? 올해. 알겠습니까? 자, 한 문제, 두 문제 나왔다 하면 한 문제. 무슨 말이죠?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이야? 자, 대리권 수요받아서 행위하면은 어떻게 됩니까? 유권 대리. 대리권도 없는데 이 자신놈 새끼가 팔아 지켰단 말이야. 그건 무슨 대리? 무권 대리. 알겠어요? 무권이 뭐예요? 무권. 권한이 없다 아닙니까? 유권, 권한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됐어? 근데 이 말 자체를 개념을 못 잡고 이제 나중에 되면 우리가 설명, 유권 대리, 무권 대리 하고 넘어가거든. 근데 이해를 못 하면 힘들어지는 거예요. 기초 용어부터 안 돼서 그래. 자, 그래서 시험 문제 나오면 이렇게 나온다고요. 항상. 알겠죠? 유권 대리 한 문제 묻고, 무권 대리 한 문제 묻고, 두 문제. 네 문제 나올 때 이 두 문제 나왔거든. 무슨 말이죠? 자, 이게 된다. 자, 그래서 이제 내용 갑니다. 밑에 가서 대리권입니다. 대리권은 누구와 누구 관계입니까? 자, 저희 그림 보세요. 누구와 누구 관계? 본인과 대리인 관계입니다. 이해됐어? 자, 제2절 대리권, 대리인과 본인의 관계 되어 있습니까? 그래 있습니다. 그래서 각각 대리인과 본인과의 관계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가서 대리권에 대해서는 바로 밑에 쭉 보시면, 의에 쭉 보시면, 대리권은 본인을 위하여 의사표시를 하거나, 이 수령하는 게 무슨 대리다? 수동대리다. 능동대리든 수동대리든 효과는 누구한테 간다고요? 본인한테 갑니다. 본인에서 직접 본인에 대해서 법률 효과를 발생하게 하는 법률상의 자격 또는 지위를 말한다. 자, 그럼 대리권은 뭡니까? 자격 또는 지위를 했죠? 맞습니까? 대리권은 자격 또는 지위. 요걸 합쳐서 한 말이 뭐예요? 권한입니다. 자격 또는 지위 줄 끊어놓고 현관에 딱 해놓고 권한 적어놓으세요. 권한.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판소 노트에는 이제 몇 페이지로 가냐면은 자, 22페이지입니다. 자, 판소 노트 22페이지. 자, 판소 노트는 판자 적어 놓습니다. 판소 노트 22페이지. 판소 노트 22페이지 펴시면 자, 제일 먼저 대리권의 의의부터 봅니다. 의의는 자격 또는 뭡니까? 지위 해놓고 이게 뭐야? 권한이죠? 자, 해놓으시고 두 번째 대리권의 발생 됐습니다. 발생. 자, 대리권은 갑이 을에게 뭡니까? 수권 행위로 발생하는 게 있어요. 그리고 법률 규정에 발생합니다. 법정 대리와 임의 대리로 나눈다. 자, 법정 대리는 법으로 정한 대리니까 부모님 법률 규정에 의해서 발생합니다. 임의 대리는 무슨 행위에서? 본인으로부터 팔아달라고 수권 행위를 받았잖아. 수권 행위에서 발생합니다. 이렇게 해놓고 시험에 안 나옵니다. 자, 참고로 해놓으시고. 알겠죠? 자, 우리 발생 여기 했어요. 책에 한번 정리하고 갈까요? 143페이지. 대리권의 범위, 제일 위에입니다. 범위 위에. 죄송합니다. 2번 대리권 범위 위에, 범위가 제한 위에 발생 원인 나와 있습니까? 지금 그거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법정 대리 발생 원인은 무슨 규정이다? 법률 규정 줄만 꺼놓고 임의 대리는 수권에 의해서 발생한다. 됐어요? 그래서 법정 대리는 무슨 규정? 법률 규정에서 발생하고 임의 대리는 수권에서 발생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에 나오면 이제 대리권의 범위 나오는데 여기서부터 중요하다. 이까지는 시험에 나온다 안 나온다? 낸 적이 없다 이 말. 끝. 자, 세 번째. 요거 수권행위 지문 한번 나온 적 있어요. 요거는 분료식이다.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렇게 해놓으시고. 또 한 개 적어놓으세요. 비출연행위다. 재산의 증감이 없는 비출연행위. 요 정도 해놓으시면 돼요. 그냥 적어놓으시면 돼요. 수권행위. 끝.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범위. 우리 판소들이 다 필기돼 있죠. 대리권의 범위를 정했을 때는 X 부동산 이렇게 팔아달라고 했으면은, 자, 일단은 법정 대리는 이건 외울 필요 없어요. 시험에 안 나와. 법정 대리는 법률의 규정에, 법의 규정에 범위를 정해놨습니다. 시험 안 나와요. 임의 대리는 대리권 범위가 어떻게 되는데? 자, 여기 보세요. 을 보고 뭐라 했어요?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했지. 맞지? 다시. 갑이 을에게 뭐라 했어요? 야, 내가 갖고 있는 X 부동산 1억에 팔아줘. 맞습니까? 팔아달라 했지. 그러면 얘가 범위가 뭐예요? 갑이 준 수권행위를 해석하니까 범위가 나오네. 맞아. 갑이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 했어. 그럼 을이 할 수 있는 대리권 범위가 뭔데? X 부동산은 1억에 파는 거다. 맞지? 그럼 뭘 해석하면 돼? 수권행위를 뭐 하면 됩니까? 해석하면 됩니다. 그래서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대리권의 범위가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나온다는 거예요. 오케이? 자, 다시. 어렵지 않아. 갑이 을에게 좀 팔아달래. 그러면 을의 대리권 범위가 뭔데? 갑이 을에게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래. 매각해달래. 을이 할 수 있는 게 뭔데? X 부동산 1억에 파는 거. 갑이 준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범위가 나온다 이 말이야. 알겠지? 근데 법정 대리는 뭡니까?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된다 이 말이야. 법률 규정에 정해놨단 말이야. 그래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이렇게 하라고 되어 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는 시험에 안 나와요. 안 나오는데 임의 대리는 뭐 한다? 수권행위를 해석하면 된다. 이렇게 됩니다. 이게 되고 시험에 나오는 게 요겁니다. 이게 118조거든. 대리권의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 얘기하는 겁니다. 갑이 을에게 야,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면 X 부동산 1억에 팔면 되잖아. 맞지?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면 팔아주면 되는데, 야, 너 내 대리인이야. 니 알아서 해. 범위를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안 정해줬어. 이게 포인트다, 시험에. 이게 118조에 돼 있거든. 그랬을 때 어떻게 할 건데? 갑이 을 보고 있잖아요. 네 대리인이거든. 알아서 해. 그리고 갑이 해외에 떴답니까? 그러니까 코로나로 들어오지도 못해. 중국에 갔는데 중국에 지금 뭐예요? 중국에 지금 못 나가게 못 들어오게 하고 있잖아 지금. 맞죠? 이런 상황이야. 그럼 내 대리인이란 거 알지만 내가 뭐 해야 되는데? 법에 딱 해놨단 말이야. 알겠어요? 뭐 해라고 돼 있을까?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는 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요 두 개밖에 못해. 한번 물어볼게요. 처분행위는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자, 우리 한번 보세요. 을이 대리라는 거 알지만은 팔아라고는 안 했잖아. 팔면 돼, 안 돼? 안 되죠. 그거 본인은 해야 할 수가 있거든. 처분행위는 안 돼. 그러면 범위를 정하지 않았을 때는 무슨 행위와 보존행위와 이용 계량행위를 할 수 있다. 그럼 이 보존행위 가장 뭡니까? 포인트가 가옥. 저기 뭡니까? 갑이 갖고 있는 X 부동산의 일부가 파손됐다. 가옥을 수리하는 거는 보존행위 됩니까? 안 됩니까? 된다. 그다음에 미등기 부동산을 등기하는 것도 등기인데 최초하는 등기가 보존 등기거든. 요 보존 등기도 보존행위 맞죠? 네. 그다음에 시험에 나온 27회 때 나왔지만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보존행위 된다 안 된다. 됩니다. 됐어요? 자, 그러면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것도 된다 안 된다? 된다 이 말이에요. 자, 한번 보세요. 갑이 채무를 갑이 본인이 갖고 있는 채무를 변제하지 않으면 갑의 재산이 날아간단 말이야. 맞지? 다시. 갑이 갖고 있는 채무 안 갚으면 갑의 재산이 강제 집행으로 날아갈 수 있다고. 맞아? 그러면 이 대리는 뭡니까? 갑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을 보존해줘야 될 의무가 있잖아. 그럼 도래한 채무를 변제하는 거는 무슨 행위야? 보존행위지. 갑의 재산을, 본인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잖아. 지금 하고 있는 게 다 시험 지문 나왔던 겁니다. 이거 22회 때 나왔던 지문이야. 요것들 가옥을 수리한다, 미등기된 부동산을 보존 등기한다, 도래한 채무를 변제한다. 이거는 무슨 행위다? 보존. 이 정도만 하고 몇 개 더 있거든. 뒤에 하기로 할게요. 자, 이 정도만 하면 돼.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보존행위라. 누구의 재산을 보존하는 거야? 그러니까 본인의 재산. 맞죠? 갑의 재산, 본인의 재산을 보호하는 겁니다. 알겠어요? 그럼 이런 행동은 누가 할 수 있다는 얘기야? 누가 할 수 있다는 거야? 을이 할 수 있다는 거야, 을이. 을이 할 수 있는 거야? 알겠죠? 을이 할 수 있는 거야. 자, 그 다음에 이용행위와 계량행위가 있는데, 이용행위는 뭡니까? 임대를 놓거나 재임대를 하거나, 임대를 하고 재임대를 하는 건 이용행위고. 자, 물어볼게요. 임대하거나 재임대를 한다. 갑이 어떤 사람을 원룸을 지금 있는데 대리인 을이 가가지고 대리금 법인을 정하지 않았지만 갑의 재산에 임대 기간이 만료됐어. 그럼 갑의 원룸에 임대를 재임대 해주는 거, 다른 사람한테 재임대 해주는 건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야. 그 갑의 재산을 보존하는 행위니까. 알겠지? 이거는 뭐란다? 이용행위라 한다고. 알겠어요? 그 다음에 계량행위는 가치를 올리는 겁니다. 가치 올리는 건데, 갑이 있잖아요. 갑이. 저기 갑이 누구야? 본인이지. 본인이 어떤 사람이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어. 을이 가가지고, 야, 이제 무이자 안 된다. 뭐 월세도 나가고, 뭐 이게 지금 비용이 많이 나가기 때문에 월세 좀 받아야 되겠다. 그래서 이자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이자부로 바꾸는 거 됩니까? 안 됩니까? 자, 소비대차인데 돈을 빌려주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야. 무이자를 이자부로 바꾸는 건 된다 안 된다? 된다는 거야. 맞죠? 누가? 갑이 어떤 사람에게, 본인이 어떤 사람에게 무이자로 돈을 빌려줬지만, 야, 가서 이자도 너무 많이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야, 무이자 안 되겠어. 이자 조금 내.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알겠어요? 이런 행위를 할 수 있어, 없어? 있단 말이에요. 계량행위니까. 자, 그 다음에, 자, 갑이 어떤 사람에게 사용대차는 물건을 공짜로 빌려주는 게 사용대차야. 이걸 갔는데, 야, 찾아가서 이랍니다. 우리, 야, 이제 공짜로 빌려주면 안 돼. 지금 너무 많이 올랐어. 물가도 많이 올라가. 안 돼. 월세 조금 내. 임대차로 바꾸는 거 된다, 안 된다? 된단 말이야. 알겠죠? 이건 가치를 올리는 거지. 이런 행동을 할 수 있다, 없다? 있어. 근데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성질이 변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성질이 변하면 안 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배워야 되는데, 대차계약, 뭘 빌려주는 계약은 사용대차가 있고 임대차가 있습니다. 사용대차, 임대차. 그 다음에 사용대차나 임대차가 있고 또 뭐가 있냐면은 소비대차가 있어요. 자, 그러면 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야. 자,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그 친구들 중에도 보면 있는데, 삼산에 삼촌이 너무 부자야. 삼산에 빌딩 갖고 있어. 어? 그래서 뭡니까? 1층에 한 20평 정도를, 야, 네가 그냥 알아서 해. 뭐 카페 해라. 이래가지고 커피숍을 만들었어. 그 돈은 받아, 안 받아? 안 받아요. 이게 사용대차야. 알겠어요? 뭐만 내느냐? 관리비만 냅니다. 그러니까 수익이 안 날 수가 없죠.
그리고 와이프를 팍 집어 엿보잖아. 지는 뭡니까? 골프 치고 놀러 다니고. 재수 씨가 너무 안타깝다. 근데 그 친구는 뭡니까? 술을 잘 사준다. 그냥 그래 넘어간다 그랬어. 불쌍하지 마. 맞죠? 근데 애가 있으니까 애가 이제 크고 이러니까는 엄마가 들어가서 알바생 쓰니까 돈이 안 남는 거야. 그래서 들어가는 거지, 자기가. 뭐 지도 좀 들어가서 좀 해주면 될 건데, 지는 차 타고 놀러 다니고 골프 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저하고 친한 이유가 뭐냐? 술을 사주니까. 알죠? 맛있는 거 사주니까. 응? 그래서 이제 그 친구하고 좀 잘 친하게 지내야 좀 친하게 지냅니다. 야, 근데 우리 항상 가면 얘기를 하죠. 야, 너 재수씨가 너무 불쌍하다, 새끼야. 니 좀 잘해주고 있나? 아, 항상 잘해주고 있다. 니 뭐 잘해주는 데라니까. 그냥 잘해주고 있다, 그냥. 대장 묻지 마라, 이랬는데. 뭘 잘해주는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렇다. 그래서 이제 공짜로 빌려주는 게 뭐라고요? 사용대차. 알겠죠? 그래서 이제 계약서도 사용대차 계약서야. 임대차가 아니고. 알겠어요? 자, 근데 월세 받으면 뭐라? 임대차로 바뀌는 거야. 아, 요거하고 차이점이 뭔데? 대차는 빌려주는 계약을 대차 계약이야. 알겠죠? 이게 원래 우리 채권법에 가면 이 내용을 다 배우는데 안 배우는 파트이기 때문에 설명해 주는 거야. 자, 그래서 대차 계약은 사용대차, 임대차, 소비대차가 있는데 요 두 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물건을 빌려주는데 공짜로 빌려주면 뭐라고요? 사용대차. 돈을 좀 받으면 임대차. 이해됐어요? 됐다. 자, 그래서 사용대차, 임대차 구분해야 되고 이 소비대차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거야.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 여러분, 은행에 돈 빌리죠? 돈은 뭡니까? 알잖아. 다 소비된다는 거 알잖아. 맞죠? 본 거 받아봐. 그냥 뭡니까? 보험료 빠지고 뭐 빠지고 결제금 빠지고 카드대금 빠지고 하면 돈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래서 쓰는 거야. 소비되는 물건. 이 소비대차입니다. 알죠? 알겠어요? 이 개념을 몰라가 시험 문제 틀린 사람도 있어요. 알죠? 지금은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데 나중에 되면 설명 못 해. 왜? 해줬잖아. 그러니까 뒤에 뭡니까? 안다고 생각하고 쫙 하는 거지. 그러니까 용어가 힘들다는 거야, 그 사람들. 그럼 용어가 어렵다 그러면 제가 뭐라 하냐면은 11월, 12월 달 강의 들으라고 했는데 또 안 듣는데, 그 사람들은. 안 들어야 되는데. 듣는 게 좋아요. 왜? 이게 듣는 이유가 용어를 몰라서 틀린 경우가 많거든. 아시겠죠? 자, 그래서 소비대차는 소비되는 물건을 빌려주는 게 소비대차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게 금전 소비대차야. 이거 됩니다. 자, 그래서 이건 나중에 배우고 요 두 가지만 보면 된다고요. 사용대차는 공짜로 빌려주는 거 맞죠? 자, 갑이 어떤 사람에게 공짜로 빌려줬는데 을이 찾아가가지고 대리인 찾아가가지고 야, 공짜는 안 된다. 지금 뭐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너무 많이 올랐다. 돈 좀 받아야 되겠다 하는 경우 있죠. 이렇게 바꾸는 거는 된다 안 된다? 된다. 요거를 뭡니까? 가치를 올리는 행위니까 뭐라고요? 올리는 행위니까 무슨 행위를 한다고? 계량행위라고 부르는 거야. 그리고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대차 계약 안에 있죠. 맞죠? 요건 소비대차 계약 안에 있지. 맞지? 성질이 변해서 안 변했어? 안 변했거든.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가능하다 이 말이야. 그런데 갑이 농지를 대지로 을이 바꾸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된다. 왜? 성질이 변해서 안 돼요. 예금을 주식으로 바꾸는 건 됩니까? 안 됩니까? 돼, 안 돼? 안 된단 말이야. 왜? 성질이 변해서. 예금은 원금이 보장되는데 주식은 원금 보장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래서 요즘은 이제 돈 있는 사람들 전부 다 뭐야? 주식에 돈 다 빼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지금 예금으로 가고 있잖아. 응? 6%대 지금 또 새마을고 6%대 가면 줄 서 있대. 진짜. 응? 자, 지금 새마을고 전부 다 6%대 하고 있죠? 이자? 곧 있으면 7% 나올 거예요. 네. 올해 말에 뭡니까? 올라. 근데 중요한 거는 입금할 돈이 없다는 게 문제죠. 맞죠? 입금할 돈이 없다는 게 문제지. 자, 이렇게 된다는 게 내용입니다. 이제 범위예요, 범위. 자, 그래서 범위까지 봤다. 책을 한번 볼게요. 143페이지 내용을 총 정리해 놓은 겁니다, 이게. 자, 그럼 봅시다. 자, 법정 대리는 어떻게 된다고? 범위를. 법률 규정을 해석합니다. 그래서 시험이 안 나와요, 그게. 143페이지.
대리권의 범위에서 양관리범 법정 대리 범위는 무슨 규정에 따른다? 법률 규정입니다. 딱 중요한 거 아니고 넘어갑니다. 임의 대리는 무슨 해석하면 됩니까? 여기 현관펜 수권행위 해석 현관펜 수권행위 해석하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줄, 그 해석에 옆에 줄 끄면 돼. 임의 대리권의 범위는 수권행위에 의해서 정해진다. 줄 끄면 되고요. 2번입니다. 그 범위, 고난을 정하지 않는 경우는 어떻게 하는데? 다음과 같은 규정을 두고 있다는 데 있잖아. 몇 조입니까? 118조. 고난을 정하지 않은 대리인은 다음 각 호의 행위만 할 수 있다. 무슨 행위? 1호. 보존행위. 옆에다 적어놔요. 무제한. 보존행위는 무슨 제한할 수 있다고?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뭐 할 수 있다? 무제한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호입니다. 2호. 2. 대리의 목적인 물건이나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 일단 현관펜. 권리의 성질이 변하지 않는 범위 현관펜입니다. 성질이 변하면 안 돼. 이용 현관펜, 계량 행위 할 수 있습니다. 이용 또는 계량 행위입니다. 행위 현관펜이시고. 이용 현관펜, 계량 현관펜, 행위 현관펜. 그래서 이용 계량 행위 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밑에 보존 행위 나와 있습니까? 그거 보시면 얘가 있잖아. 밑에 가옥을 수리했다, 도리한 채무를 변제했다, 미등기 부동산을 보존 등기했다, 소멸시효 중단 나오는데 이건 뭐라 돼요? 일단 자, 그래서 이제 그 내용 뒤에 가면 배우고 니은번 가서 이용 계량 행위입니다. 이용 행위라는 것은 임대하거나 찾았습니까? 143페이지 니은번 하고 있어요 지금. 니은번에 이용 계량 행위는 이용 행위란 물건을 임대 찾습니까? 그 다음에 금전을 이자부로 하는 거. 자, 이게 이용 행위고. 그 다음에 가치를 올리는 게 뭐라고요? 계량 행위다. 두 번째 줄. 계량 행위 현관펜. 교환 가치를 증가시킨 행위 찾습니까? 그래서 무이자를 뭐로 바꾸는 거? 이자부로 바꾸는 거. 계량 행위입니다. 됐습니까? 그리고 성질이 변하면 돼야 안 돼? 맨 끝에.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이용 계량 행위를 할 수 있는데 성질이 변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체크됐죠? 그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게 시험 지문에 잘 나옵니다. 범위가. 범위가 잘 나오는데 특히 잘 나오는 게 뭐예요? 요겁니다. 자, 범위를 정했을 때는 정한 대로 하면 되고 정하지 않았을 때는 보존행위와 이용계량이 할 수 있는데 보존행위가 어떤 게 있는지 이용계량이 어떤 게 있는지를 묻는다 이 말입니다. 아시겠죠? 자, 이런 내용들 정리하시면 되고 자, 넘기니까 대리권에 뭐가 나옵니까? 제한으로 갑니다. 제한. 대리권에 자, 네 번째입니다. 자, 우리 이 내용들 다 필기를 좀 해놨죠? 판소노트에 우리 좀 더 해놨을 겁니다. 좀 더 적어놔야 되는데 해놓으시고 제한 갑니다. 자, 제한. 판소노트 22페이지에 돼 있죠? 자, 제한은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기계약 쌍방 대리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에 대리인이 수인인 경우. 자, 대리인이 수인이라는 얘기는 여러 사람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수인인 경우 어떻게 합니까? 원칙이 각자가 본인을 대리합니다. 각자 대리가 원칙이에요. 예외가 공동 대리다. 뭐 설명이 들어가야 돼요. 자, 그래서 요거 하기 전에 요거부터 설명합니다. 요게 124조, 요게 119조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됐어. 자, 그러면 제한.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요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가 뭐냐? 자기. 자, 봅시다. 갑이 X 부동산을 저기 멀리 있지만 다시 정리합니다. X 부동산을 1억에 좀 팔아달라고 대리권을 수요를 했습니다. 을에게. 자, 근데 이 을이 지가 사는 경우 있습니까? 없습니까?
병하고 하는 게 아니고 지가 사버리더란 말이에요. 이게 자기 계약이야. 자기가 계약해가 자기가 가져가 버리더란 말이에요. 이렇게 할 수도 있죠. 맞죠? 자, 이거를 금지하고 있는 이유가 뭘까? 1억 팔았는데 지는 뭐 8천만 원 계약할 수도 있잖아. 맞죠? 그럼 누가 피해봐? 갑이 누군데? 본인이잖아, 본인. 본인이 피해보지. 그래서 여기에 이걸 금지하는 이유가 왜 금지하는데 이렇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왜?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다. 해를 가할 염려가 있으니까 금지하고 있다. 또 상방대리는 뭔데요? 요 팔아달라, 사달라 그러면은 얘 펜때에 따라서 얘한테 유리하게 얘는 피해보게, 반대로 얘한테 유리하게 얘는 피해보게, 어떻게든 쌍방대리하면 한쪽은 피해볼 수 있겠죠. 맞아요. 그래서 상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도 누구를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본인을 해할 염려가 있으니까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금지하고 있다. 무슨 말 알겠어요?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게 뭐냐면 상방대리는 등기적으로 오면 돼요. 등기. 자, 여러분이 아파트 매매하거나 이렇게 할 때 매도인, 매수인, 중개사 사무실에서 만나가지고 자, 서류 들고 오라고 하고 도장 들고 오라 하죠. 그럼 누가 와 있어요? 그날 등기 치려고. 법무사 사무장이 와 있잖아. 지금 와 있지. 서류 다 받고 위임장에 도장 딱딱딱 찍고 해가지고 등기 칩니까 아닙니까? 상방대리 하는 거야. 법에. 그래서 상방대리는 등기의 경우 상방대리를 허용한다 안 한다? 한다고 법에 딱 돼 있어. 등기법에. 알겠어요? 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금지하는 이유가 뭔데? 뭘 해야 할 수 있으니까? 본인을 해야 할 수 있으면 안 되지만 상방대리가 허용되는 건 어디에서 허용된다? 등기에는 허용된다. 이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2번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배웁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하시고 일단 책에 보겠습니다. 144페이지 124조 봅니다. 자, 이때 타이틀에 형합해 놓으시고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 형합에 딱 해놓으세요. 형합에. 맞죠? 형합에. 형합에는 사오세요. 알겠죠? 왜 형합에는 뭐냐면 복습할 때도 뭡니까? 형합에 딱 돼 있는 부분은 핵심 단어예요. 핵심 단어. 딱딱 보면 안에 내용이 이해가 딱 돼야 된다고. 아시겠죠? 중요 단어는 형광펜 줄 거라고 다 해놓습니다. 제가. 근데 이걸 안 해주면 어떠냐면은 모든 책에 줄 다 꺼놓고 형광펜 혼자 막 마음대로 다 해놔본다고. 그럼 단지 복습할 때 뭐예요? 어디가 중요한지도 몰라. 희한하대. 내 책 보면 공부를 엄청나게 많이 한 것 같은 데 있잖아. 점수는 안 나와. 책 펼쳐보면 알아. 왜? 모든 책에 줄 다 꺼놓고 별표, 지금 마음대로 별표 해놓고 있잖아요. 이래 놨다니까. 그러면 포인트가 뭔지를 잡고 와야 돼. 항상. 아시겠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4조. 일단 자기계약 상방대리 금지인데 법조문 보겠습니다. 대리는 을입니다. 을은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의 허락 형편을 주고, 자, 본인을 위하여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동일한 법률행위에 관하여 당사 상방을 대리하지 못한다. 자기계약 쌍방대리를 마구 못한다. 금지한다 이 말입니다. 상방대리 못한다고 돼 있죠. 맞아요? 자, 줄이면 무슨 계약?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막고 있다. 금지하고 있다. 근데 예외. 아까 예외 배웠어요. 예외. 자, 예외. 본인이 막거나 등기가 본인이 허락하는 거 아니면 양쪽으로부터. 맞지? 본인이 허락을 하거나 그다음에 또 나오겠지만 좀 이따 법 좀 읽어보겠지만 채무이행 요건 전 조건이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이 말이에요. 본인의 허락이나 채무이행인데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에요. 됐어요? 자, 이렇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그 밑에 이제
얘가 있는데 얘는 이제 설명 들었으니까 보시면 되고 원칙 바로 갈게요. 법조문 밑에 쭉 내려가면 동그라미 1번에 원칙 나와 있어. 형광펜. 허용되지 않는다. 위반하면 무슨 대리된다? 무권 대리된다. 형광펜 놓고. 자, 예외. 본인이 허락이 있는 경우 허용이 되고 채무 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이 말이야. 위에 법조문 다시 한번 볼게요. 위에 법조문 124조 다시 한번 봅니다. 대리는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 허락 없으면 본인을 위해서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자 자기와 법률행위를 하거나 형광펜 이게 자기계약입니다. 동의나 법률행위에 관해서 상방대리 형광펜 못한다. 상방대리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채무이행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다. 자 요거를 줄이면 원칙은 자기계약 상방대리를 원칙적으로 뭐 하고 있습니까? 금지하고 있는데 본인이 허락하거나 채무이행은 할 수 있다 없다? 있답니다. 근데 밑에 적어놔야 돼. 뭐가 없어야 됩니까? 다툼이 없는 채무이행은 된다. 됐어요? 이렇게 정리하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정리하시면 되고요. 자 그 밑에 가서 이제 공동대리로 갑니다. 공동대리. 공동이 뭐야? 여러 명 공동을 해야 돼. 여러 명일 때. 자 보세요. 내 거 1억에 팔아달라고 의리대 주고 자, 그 다음에 정인태 내 것 좀 팔아달라고 하고 무인태 내 것 좀 팔아달라고 한다고. 그러면 요 세 명 중에 아무나 행위를 하면 그 효과 누구한테 간다고? 본인이 간다. 대리인이 여러 명이라 하더라도 한 명이 행위를 하면은 효과 누구한테 가? 본인한테 간다. 무슨 말이죠? 대리인이 수인 여럿이라 하더라도 시험에 수인인 경우 나온 적이 있고 여럿인 경우 같은 말입니다. 자 이럴 때는 어떻게 됩니까? 각자가 누굴 대리해? 본인을 대리해. 이 각자 대리 원칙이야. 알겠지? 그런데 내가 팔 때 너 세 명의 의사가 있어야 된다. 공동 대리해야 되는 경우는 법률에 뭐가 있을 때 규정이 있거나 또는 특별 수권을 줬을 때 특별 수권을 줬을 때 무슨 대리 해야 된다고요? 공동 대리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이죠? 그래서 특별 수권이나 법률 규정이 있을 때 무슨 대리 하라고? 공동을 하라는 거예요. 그냥 내 거 팔 때는 너그 셈이 의사결정이 있어야 돼. 특별 수권 줬다. 이럴 때 공동 대리 해야 되고 법률 규정의 대표적인 예가 부모예요. 부모. 미성년자가 갖고 있는 재산. 어제 뭡니까? 뉴스를 보고 이틀 전에 신문을 봤는데 뭐가 나왔습니까? 자,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1997명입니다. 여러분 내본 적 있습니까? 종부세를 내는 미성년자가 1997명이야. 알겠죠? 네, 종부세를. 자, 그러면은 그 미성년자 재산을 처분할 때는 누구의 동의 있어야 됩니까? 부모의. 한 명이 아니야. 부가 아니고 모도 아니고 둘 다야. 둘 다 동의서를 첨부해야지 넘겨할 수가 있는 거예요. 알겠죠? 자, 우리 민법, 법을 배우는 이유가 뭐예요? 여기서 끝내면 안 돼. 한번 물어줄게. 얘기해줄게. 우리 부모님도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자, 니한테는 줄 거 없다. 없다. 응? 근데 우리 아들이 누구야? 내 아들이 누구야? 손자. 손주한테는 이 아빠도 주겠대. 그럼 우리는 뭡니까?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지. 알겠죠? 결국에는 누가 눈 맞으면? 빨리 얘기해봐. 그렇지. 내가 우리 와이프 눈 맞으면 팔아볼 수 있어. 언제? 고3 때. 대학 등록금 한위에서 팔아다면 돼. 알겠어요? 누구만. 부부 관계가 좋아야 돼. 그래서. 알겠죠? 애는 신경 쓸 필요가 없어. 알겠지? 종부세 낸다는 30억 넘어갔다는 얘기죠. 이런 거. 25짜리, 30짜리 갖고 있다는 얘기야. 공시지가가 왜냐면은 공시지가가 지금 아직까지 60%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50 몇 프로, 60%밖에 안 되거든. 실거래가에. 참, 나중에 알게 될 거야. 그 공시지가 이런 것도 공부 다 배워. 무슨 말이죠? 근데 지금 한 30, 20%, 30% 팔아봤다. 누가 다 챙겨? 그렇지. 그러니까 미성년자의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부모의
공동으로 하라고 동의서가 첨부를 해야지 된다고. 무슨 대리하라고 법에 돼 있다고? 법률 규정이 돼 있다고. 알겠어요? 오케이? 이럴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공동으로 해야 돼. 법률 또는 특별 수권을 줬을 때는 반드시 뭐 해야 돼? 각자가 아니고 공동으로 해란 말이야. 알겠습니까? 자, 그러면 대리인이 여러 명이다. 내 거 좀 팔아도 이쪽에 한 명이 정인한 놈이 팔아 제껴도 그대로 효과가. 그런데 내가 팔 때 반드시 너 세 명이 의사가 있어야 돼 라고 공동 특별 수권을 줬다든지 부모다 그러면은 자녀 재산, 미성년 재산을 처분할 때는 반드시 무슨 대리 해야 된다고? 공동으로 해야 된다고. 알겠어요? 이거 알아야 써먹지. 나중에 한번. 그 부모님은 뭡니까? 손자한테 준다는 듯 합니까? 받아놨다가 뭡니까? 나중에 확 팔면 됩니다. 근데 아셔야 될 게 있어요. 애가 대학교 가잖아. 성인자 됐죠? 그러면 와서 따집니다. 아빠 왜? 내 재산 왜 팔았는데? 이럴 뿐나니까. 눈 또 있잖아. 시퍼렇게 물면서. 그러니까 미성년자한테 팔아둬야 돼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뭡니까? 결혼할 때 좀 대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 돈 내, 막 다 해놨어, 임마. 결혼할 때 봐라, 임마, 새끼야. 그래서 조금 챙겨주면 됩니다. 알겠죠? 그러고 안 되면 따지면 어떻게 됩니까? 야, 임마, 한번 계산해보자. 네 대학 등록 공부 대가, 새끼야. 뭐, 네 학원비 하고, 이 새끼야. 다 뽑아놔야 돼, 계산. 알겠죠? 그러신 분을 내가 거의 못 봤습니다. 근데 그렇게 가신 분도 있더라고. 다 챙겨놓고, 내가 네 들어간 돈 다 체크해놨더라고. 대학 등록까지 해가지고. 예? 이 정도 해줬으면 되는 거 아이가? 네가 알아서 해야지, 임마. 죄송합니다. 예? 자, 그렇다, 이 말이에요. 예? 자, 여기서 얘기하는 건, 올 때 다시 얘기해요.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뭐가 되냐면, 자, 우리 요거 시험에 정말 잘 나오는 내용입니다. 요 119조는 시험 지문에 4번 나왔습니다. 4번. 요거는 시험에 3번 나왔고,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뭐가 원칙이야? 각자가 본인을 대리하는 게 원칙이지만, 법률의 규정이나 특별수권이 있으면 무슨 대리인다 반드시 공동으로 해야 됩니다. 각자가 하면 안 돼.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게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다. 자, 그래서 119조의 별표를 2개 넣으셔야 돼요. 119조의 별표 2개. 시험에 정말 잘 된다.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수인인 때 현관펜.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현관펜. 대리인이 수인일 때는 각자가 본인을 대리한다. 그러나 법률의 현관펜, 부모 또는 숙군이 다른 정한 바가 있을 때는 그러하지 않아도 죽고놓고 공동으로 대리해야 된다. 이 법조문이 해석이 되면 이 해석이 밑에 해설입니다. 밑에. 알겠죠? 기본서에 있는 내용 그거야. 자, 그래서 1번 갑니다. 수인일 때는 무슨 대리가 원칙이고 각자 대리가 원칙이고 다만 법률의 규정이 있거나 수권이 달리 정한 바가 있으면 무슨 대리 해야 된다? 공동을 해야 된다. 이 공동은 바로 밑에 의사결정의 공동이다. 현관펜 딱 해놓으시면 돼요. 의사결정의 공동이야. 의사를 결정할 때 공동을 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됐어요? 자, 그 다음 옆에 가서 대리권의 소멸. 자, 대리권의 소멸 별표 2개 해놓으셔야 됩니다. 요것도 시험에 4번 나왔어. 요것만 좀 쉬도록 할 겁니다. 5번째 소멸. 자, 대리권의 소멸입니다. 소멸. 자, 127조가 돼 있는데 외워야 됩니다. 본인이 올해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본인이 사망하면은 대리권이 소멸합니까 안 합니까? 소멸이죠.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자, 여기서 이제 시험에 뭐가 나왔냐면 올해 시험에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이 상속된다. OX. 대리권 소멸 한다니까. 소멸. 상속 안 돼.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뭐야? 소멸이야. 대리권입니다. 대리권. 대리인이 사망하면 파산하거나 성년 후견 개시되면 개시가 되면 대리권 소멸한다 안 한다? 소멸하지 상속 안 됩니다. 알겠어요? 자, 올해 시험에 뭐가 나오냐? 그래서 이제 우리 시험에 낼 때 이번에 틀리게 하려고 대리인이 사망하면 대리권은 상속된다. OX. X라. 대리인이 사망하면 뭐는 소멸이다? 대리권은 소멸입니다. 소멸한다 했는데 상속된다 나왔거든. X야. 그게 시험에 정답으로 나왔어.
아시겠죠? 자, 주의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본인이 사망하거나, 대리인이 사망하거나, 대리 파산하거나, 성형외시 되면 소멸한다. 자, 요거 한번 이해 한번 시켜볼게. 자, 보세요. X분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 본인이 사망했어. 그러면 누가? 갑다시가 아들이죠. 그럼 이 부동산 소유자가 바뀝니다. 알겠죠? 그럼 본인이 사망하면 이 사람 데리고 소멸합니다. 예게 돼버리니까. 근데 대리인이 지가 행위를 했는데 지가 죽었다 그러면 대리권은 뭐예요? 소멸이죠. 맞지? 대리인이 파산했다. 상태, 경제 사정이 아주 안 좋은 파산했어. 하면은 이 법률행위를 할 수 있도록 권한 줘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없어야 되죠. 그래서 파산해도 소멸시키고 침 질질 흘리고 뭡니까? 하고 있단 말이야. 성경계시. 옛날에 금치산자. 침 질질 흘리고 얘한테 법률행위 할 수 있도록 맡기면 돼야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됐을 때는 뭐야? 대리권을 소멸시킨다 이 말입니다. 이해가 안 되면 예? 치매 예? 치매. 침해가 아니고 이 판결 받아야 돼. 판결 받아야 돼. 성년훈계시 심판 판결 받아야 돼. 판결. 법원에. 그래서 옛날에 그저 뭡니까? 그 롯데그룹의 그때 그 회장님 그때 뭐 성년훈계시 신청한다고 막 했잖아 그때. 그 이따가 얼마 안 있어 돌아가셨지만. 자 그때 막 신청하고 이랬는데 요 판결 받아보면 재산 행위를 못 합니다. 제한도 안 한다고. 얘들 뭡니까?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이 뭡니까? 이런 애들은 뭡니까? 카드도 안 만들어줍니다. 금융카드도 아예 안 돼. 다 동결입니다, 동결. 자,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고, 128조 갑니다. 128조. 자, 요거는 임의대리권의 특유의 소멸사유입니다. 자, 임의대리 특유의 소멸사유입니다. 자, 그러면 원인된 법률 관계의 종료. 두 번째, 수권행위의 철회. 이렇게 해서 소멸합니다.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 수권행위 철회. 이렇게 소멸합니다. 자, 원인된 법률 관계 종료가 뭐예요? X 부동산 1억에 팔아달라고 팔아줬어. 이제 대리권 있습니까? 없습니까? 원인된 법률 관계가 종료됐잖아. 더 이상 대리권 없다고 팔아줬으면. 그 다음에 수권행위 철회했다. 얘 상태가 안 좋아가지고 야 수권행위 철회야. 그럼 대리권 있어 없어? 없지. 수권행위 철회하면 대리권을 뭐 한다? 소멸한다 이 말이야. 됐죠? 자 그러면 이제 여기서 우리가 하셔야 될 게 이거를 이해하면 좋지만 이해 안 되면 외워야 됩니다. 외울 때 됩니다. 본사, 대사, 대파, 대성. 한번 해보자. 본사, 대사, 대파, 대성. 외워야 돼. 알겠죠? 자, 대리인이 파산하면 소멸사유가 아니다. OX. 대리인이 파산하면 대리권의 소멸사유가 아니다. 소멸사유다. 이 말이야. 이렇게 됐다고요. 25의 기출질문. 알겠죠? 대리인 사망하면 오래 시험 대리인 사망하면 상속되는 게 아니고 소멸한다. 오래 시험 나왔던 거. 알겠죠? 대리인 성년후 개시됐다. 24회 기출. 대리인 성년후 개시됐다. 소멸입니까 아닙니까? 소멸한다. 이래 되지. 됐어요? 다 나왔던 거예요. 자, 그다음에 이제 원인된 법률관계 종교 수권행위 처리로도 소멸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됐죠? 이렇게 돼. 자, 그래서 여기까지가 뭐에 관한 내용이다?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다. 이렇게 돼요. 대리권에 관한 내용이다. 자, 좀 쉬었다가 자, 요쪽은 지우지 마세요. 요쪽까지 지우지 마시고 다시 정리해야 되니까 요쪽 이후로 지워도 되는데 뭐 지우기 싫으면 안 지워도 됩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나머지 내용 또 정리할게요. 자, 10분 쉽니다.